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말한다. 주블리 김병주의 이주연입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앞으로 미국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시대는 가고 바이든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새롭게 구성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북한과 미국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지 외교 안보 전문가죠. 별이 4개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예, 의원님 바이든 취임과 동시에 의원님도 많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미동맹 전문가시다 보니까 의원님께 여러 의견을 묻는 사람들도 많이 계셨죠? 예, 많이 바빴죠.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바뀌는 게 뭐 그리 큰일일까 싶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죠.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블리 김병주 채널에서 발빠르게 바이든 정부를 점검해보고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새롭게 구성된 바이든 정부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조 바이든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나이 78세의 초고령으로 알려져 있죠. 3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의원님, 조 바이든 대통령 그만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하면 바이든은 뼛속까지 정치인입니다. 1972년에 정계에 진출한 후 30살에 상원 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36년간이나 상원 의원을 지낸 육선 의원입니다. 또 상원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지낸 외교 전문가로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역임했는데요. 당시 워싱턴 정가의 오랜 내부 인사로서 정치적 경험이 적은 오바마를 보완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또 부통령 시절에는 시진핑 주석과 단독 만찬만 8차례나 했습니다. 최고의 중국 통일한 평가까지 받는 이유죠. 아, 그렇군요. 예. 바이든에게 외교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왜 따라붙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특별한 인연도 있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두 분이 좀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으셨나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연은 1980년 초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김 전 대통령이 1981년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을 때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과 교분을 쌓게 되었죠. 특히 바이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해 왔는데요. 부시 행정부의 햇볕 정책만이 북핵 문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만의 우정도 굉장히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청와대를 찾아왔을 때 김 전 대통령과 만났죠. 김 전 대통령의 넥타이가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교체했죠. 넥타이는 좀 수프 자국이 묻었지만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넥타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아, 예,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일화만 들어봐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하면은 좀 개인사적으로 좀 아픔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특히 가족사에 좀 비운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이 여러 번 닥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운을 많이 겪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조 바이든은 30살 젊은 나이에 델라웨어 주에서 기적처럼 상원 의원에 당선됐는데요. 역사상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됐다는 기쁨을 누린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
부인과 13개월 된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들 역시 악성 뇌종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가족을 잃어본 경험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대선 승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에 비해 크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핵심 사안으로 꼽은 네 가지에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인종 갈등으로 인한 분열, 또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꼽혔었는데요. 이거 모두 다 미국이 현재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19뿐 아니라 경제난, 그리고 인종 문제, 또 기후 문제까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악화시킨 면이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책 자원의 상당 부분이 이런 문제들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난 뒤에 올린 트위터에서 이제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실제 내각도 이런 문제 해결을 초점을 맞춰서 꾸려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내각을 살펴보면 부통령과 15개 부처 장관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또 장관급 인사들로 백악관 비서실장과 무역대표부 대표 등 10명이 있죠. 모두 26명의 장관과 장관급 인사들이 꾸려진 건데 여기엔 두 가지 뚜렷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바마 내각에서 활약했던 인사들이 바이든 정부에 대거 합류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행정부와 백악관 비서실, 기타 정부기관 등 주요 내각 인사 44명 중 오바마 정부 출신이 21명이나 됩니다. 또 하나는 앞선 어떤 행정부보다 성별과 인종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보니까 유색 인종인 이제 장관급 인사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만 해도 자마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대만계인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까지 절반 정도가 유색 인종에 해당됩니다. 예.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유색 인종이 한 16% 정도를 차지했던 것과는 좀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내각에서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종면에서 최초의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했죠. 또 최초의 라틴계 국토안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도 등장했습니다. 데팔랜드 내무장관 내정자는 첫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장관이라는 점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성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 내각 26명의 장관급 인사 중 여성은 12명으로서 46%를 차지합니다. 농무, 교육, 보건복지, 내무, 교육부의 부장관을 모두 여성으로 지명한 것이죠. 레이건부터 버락 오바마,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각에서 여성 장관의 비율이 30% 못 미쳤는데 바이든이 이를 뛰어넘은 것이죠. 그리고 여성 인사들 중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부분, 그리고 두 명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부통령으로 이제 시작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네. 그리고 재무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할 제닛 앨런인데요. 바이든의 4개 핵심 키워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 같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미국 사회의 유리천장을 뚫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죠.
흑인 여성으로서 미 상원에 두 번째로 입성했고 흑인 여성 최초의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었다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56세로 나이가 비교적 젊습니다. 또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실세라 여겨지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인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추진, 법안 통과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이 그에게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첫 여성 재무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챙긴 제닛 옐런,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이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지명됐죠. 특히 제닛 옐런은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 모두 역임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뭐 이것을 타개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은 재정 적자를 걱정하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대범하게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견해를 피력해왔죠.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 등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효를 거둬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또 한 명의 최초 타이틀을 가진 장관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내무부 장관에 임명된 뎁 할랜드 장관. 최초의 아메리카계 즉 원주민 출신 장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내무장관의 역할은 연방이 인정한 600여 개의 부족과 광대한 공공대지 그리고 수로와 국립공원, 강물 등을 관여하는 자리거든요.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자리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비원주민계가 내무장관을 맡아온 245년의 전통을 깨고 원주민 출신인 뎁 할랜드가 기용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내각 그리고 인사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가지 현안 과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좀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내각 인사를 보면 앞으로 닥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는 좀 등한시할 것이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잘하는 일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경력을 무시 못하는 이유죠. 그런 면에서 바이든이 초반에 코로나19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겠지만 외교 전문가로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외교 문제에 적극 나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지지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대북 정책에도 좀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접근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북핵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싱가포르 합의 역시 비핵화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김정은 총비서의 독재 체제만 인정해 준 셈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방향에서부터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김정은 총비서와의 직접 회담을 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단계와 절차를 건너뛰는 외교까지 불사했었죠. 반면 바이든은 절차와 단계를 차근차근 걸쳐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네요. 네,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미 동맹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바이든 신행정부에 맞춰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읽고
나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면면을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판을 짜나간다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튼튼한 안보 그리고 강한 국가를 위해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예, 갑시다. 같이 갑시다.